진정한 변화는 그런 겁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멋진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진정 살아보고 싶은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삶으로 바꿔줄 도전, 부자 습관 21일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절제의 성공학, 오늘 마지막 리뷰 시간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책. 자, 오늘 마지막 리뷰 시간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요 대목부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즈노 남보크 요 지은이 이분이 이제 뭐 한 200여 년 전에 사시던 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이것만큼 진짜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절제는 없다라고 여기신 거겠죠. 당연히 그렇고 지금 세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절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식만 절제하는 그 힘만 길러도 다른 모든 게 다 따라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 일상에서 너무 많이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뭐 큰 것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벼슬 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농부는 풍작이 돼서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상인은 장사가 번창해서 큰 가업을 이루는 게 큰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진짜 인생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데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할 것이냐.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십시오.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절제를 이야기하고, 특히 저는 이제 새벽 기상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새벽 기상하자고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나는 2시, 3시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뭐 9시, 10시에 일어나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내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맞으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것도 자유죠. 근데 그런 자유는 굉장히 작고 소극적인 자유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인생의 큰 자유, 진짜 인생의 큰 기쁨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런 작은 자유를 좀 내 스스로 제한하고 내 스스로 규율을 좀 정하고 이럼으로써 진짜 인생의 큰 자유, 진짜 인생의 어떤 큰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상도 하고 음식 절제도 한번 해보는 삶을 인생에 한 번쯤은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새벽 기상도 그렇고 이런 음식 절제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최소한 음식 절제 같은 것도 해볼 만큼 해봤어 라고 할 정도는 해봐야죠. 음식 절제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새벽 기상도 그렇고 최소한 한 달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은? 네. 그래도 그냥 작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해보고, 그러고서 내가 해봤더니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하루 이틀 해보고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고,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챕터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식사만 절제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식사를 절제할 수 없으면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너무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깟 식사가 뭐라고, 그 식사를 절제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너무 일반화시킨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겁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식사가 전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식사를 절제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정신력, 그 정도의 절제력, 자제력이면, 인내력이면 세상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접하는 그 식사에서마저도 매번 무너지면, 내가 오늘은 좀 소식해야지, 내일은 좀 덜 먹어야지, 이런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에서마저도 매일 무너지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폭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지금 계속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지금 혹시 뭔가를 드시면서 지금 청울림 TV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먹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거 드시다가 체하실 것 같네. 좀 죄송하기도 한데,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먹는 거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특히 정말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아주 깨끗한 정신,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만큼 그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신진대사가 막 활발해지면서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몸속에서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그 힘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게으름으로 연결되고 다른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아주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이 비대해지고, 몸이 비대해지면 또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먹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서운 말이 또 나옵니다.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특히 이제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 대표라면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꼭 무슨 어디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디 뭐 회사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가족의 부모라면, 엄마 아빠라면 이런 말을 정말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고, 엄마 아빠는 우리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런 대표들이 마구 먹으면, 마구 먹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구 먹고 마구 퍼지고, 세상 뭐 있냐, 뭐 먹고 살자고 하는 뭐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결국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물려받는다라는 얘기죠.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팀의 팀장이 세상 뭐 있냐 하면서 먹고 즐기고 하는 데만 흥청망청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팀장을 보고 있는 우리 팀원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일 대충대충 하고 빵꾸가 많이 나고, 이거 뭐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회사의 대표가 이런다면은 그 회사 오래 못 갈 거는 뭐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최악은 이런 거죠. 대표가 자기는
먹고 엄청 기름지게 살고 뭐 이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자기 아랫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절제해야 돼. 너희들은 아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최악이다. 저도 더 절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소식하는 게 그냥 단지 적게 먹어서 뭐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늘의 운과도 닿아 있다는 얘기죠. 소식하는 것 자체가 이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덕을 쌓는다. 하늘과 땅에 큰 덕을 쌓는다.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 동의보감을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동의보감은 크게 세 가지 이제 분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하나가 우리 몸의 안의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겉의 모습, 외향, 마지막에 잡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우리 몸 안, 몸 밖,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 몸 안을 얘기할 때 동의보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거의 모든 것이 먹을 거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 우리 몸에서 병이 나는 것도 대부분 다 먹는 거로 인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탈이 난 것을 고치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몸 안에서 탈이 나는 것 대부분이 나쁜 것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것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다. 그런 얘기가 진짜 그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운, 명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 거고 의학적으로도 다 맞는 얘기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빚을 지는 일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죠. 음식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재물 빚진 것은 안 갚아도 생명의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음식 얘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술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진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는 절제할 수 있는데 술을 절제할 수가 없다. 운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제해야 됩니다. 한두 잔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을 줄입니다. 대개 술을 조금 마시면 맛있는 듯 웃음을 짓지만 많이 마시면 쓴맛이 나고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자신도 모르는 큰 동작을 합니다. 사람은 신명으로 살아가는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신명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숨을 가쁘게 내쉬고 머리가 깨지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뱃속이 이상하고 울렁거릴 때에야 후회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분에 넘치게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잊고 더욱더 많이 먹으려 하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데 어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했네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세상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또 술의 기운에 기댈 때도 필요합니다. 뭐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저도 반대하지는 않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것 자체가 술이 들어가면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이성을 잃고 우리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좀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 술을 우리가 저 사람 술을 잘 마신다 못 마신다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절대 양만 갖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술 정말 잘 먹는다. 너 왜 이렇게 술을 못 먹냐 얘기할 때 술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잔을 마시나 뭐 10병을 마시나 그러나 크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 행동과 말이 많이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주를 5병, 10병을 먹어도
아니면 술을 한 병을 먹어도 너무 평상시하고 달라지는 사람 있죠. 술만 먹으면 XX가 되는 사람.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는 사람. 술만 먹으면 행동이 난폭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술을 10병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술을 정말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몸이 그냥 내가 받아내는 거지 정신이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병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다 막 하고 뭐 이상한 행동 보이고 말을 막 하고 그런 사람들 저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술 못 마시는 겁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는 재미도 없이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합니다만 적당해야 됩니다. 그죠? 적당하게 재미있을 정도로만 즐겨야지 그 술 먹는 재미에 너무 취하다 보면 종래는 조만간에 내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어질 소지가 매우 높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이다. 저는 뭐 술을 뭐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만 많이 마시려고 하지도 않고 술 마시고 그 다음 날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망으로 보내야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요즘은 술을 가능한 안 마시고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짧고 굵은 글인데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이게 이제 음식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뭐 벌이가 시원찮은데 나 같은 사람도 뭐 집을 살 수 있나요? 뭐 작은 부자라도 될 수 있나요? 라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데 돈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느냐를 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음식을 100을 먹었다면 100 중에 이제 한 70만 먹고 돈을 그동안 100을 사용하고 살았다면 이제 50을 사용하면서 살고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한 반으로 줄이고 이러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룬다. 큰 소망은 10년이면 이룰 수 있다. 저도 이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이걸 읽는 순간에 이 생각이 번뜩 납니다.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그 제 아내만의 셈법이 있어요. 셈법.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제 모든 경제권 이런 걸 아내한테 넘겨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월급과 제 아내 월급을 이제 합쳐가지고 지출하고 이러고 하면 뭐 이래가지고 300만 원이 남았다. 한 달에. 쳐봅시다. 3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 300만 원의 예산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 아내는요. 만약에 300을 벌었다. 그러면은 꼭 300이 아니라 200을 벌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굉장히 낮게 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300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돈이 막 생겨날 거기 때문에 300을 벌어서 지금 통장에 300이 있어도 300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한 70%, 80% 정도만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서 예산을 짜고 저축을 하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깝깝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또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지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지출 뭐냐면 여행을 만약에 간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고서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여행 경비가 2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그걸 200이라고 치지 않고 300이라고 치는 거예요. 여행 경비가 200이 아니라 3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은 낮게 잡고 지출할 거는 훨씬 더 높게 잡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겁니다. 깝깝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야. 아내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너무너무나 일리가 있고 아주 우리가 재산을 형성해가고 더 정자돈을 모아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진짜로 살아보니까 지금 500이 있으니까 500에 맞게 쓰면요. 그러면은 나중에 반드시 빵꾸가 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500이 있었지만 그리고 500을 쓸 것을 계산을 하고 썼지만 실제로 쓰는 돈은 항상 600, 700이 돼요. 그렇죠? 어딘가에 쓸 때가 갑자기 더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0이라고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제로 500이 번 게 아니라 뭐 세금을 내게 생겼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러고 해서 내가 번 것은 더 낮추고 써야 될 것은 더 올리고 이러한 셈법이 진짜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셈법이다. 여기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죠.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 큰 소망은 10년이면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에 너무 동감합니다. 또 이 얘기 하네요. 절제를 물려줘라.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으로 내모으는 일입니다. 공경.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재정이나 절약이나 돈 강의할 때 빠짐없이 제가 하는 얘기죠. 자식들한테 많은 돈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다. 지금 뭐 은행의 PB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꼭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여 관련한 얘기입니다. 증여. 어떻게 하면은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고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좀 핫한 이슈죠. 저는 근데 참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과연 뭐가 옳은가? 지금 이 증여세, 세금 아끼면서 이 물려줄 방법을 찾는 게 이 방향이 뭔가가 이게 맞는 건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부모로부터 어떤 제대로 된 이런 견고한 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물려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있는 돈만 물려받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소중한 삶을 낭비하면서 흥청망청 써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곶감을 빼먹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거면 그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인드와 정신 이거를 반드시 같이 물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그런 생각만이라도 물려줘라. 그런 거예요. 고기만 물려줘서는 그건 결국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법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 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마지막 글, 마지막 챕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2페이지가 되는 것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식을 그냥 다만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얼굴상.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 책을 끝냈습니다. 자, 음식 얘기로 시작해서 음식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이 음식 얘기는 이 시대 200~300년 전 시대에 음식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근본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대도 물론 이제 음식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소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 일상적이고 작은 것에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성실해야 그래야 큰 것에서도 절제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성실하게 다룰 줄 안다. 이것은 뭐 우리 인생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얇은 책을 4회에 걸쳐서 리뷰를 했고 리뷰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고리타분한 아끼지 않은 얘기만 저렇게 길게 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이 절제의 깊은 맛, 깊은 중요성, 이 진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저게 진짜 맞는 말이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절제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빠짐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의 절제, 술 절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절제할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만큼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되고 하는 중요한 게 없죠. 말을 좀 절제하자. 말을 아끼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끼고 그 시간에 남의 말을 좀 듣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절제해야죠. 돈. 무조건 아끼면서 살자.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아끼면서 살자. 저 그런 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아끼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종잣돈 모아갈 때의 절약은 그냥 설렁설렁 이 정도는 아끼자 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종잣돈은 어떻게? 목숨 걸면서 아껴야 된다. 목숨 걸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종잣돈이다. 그때 확실하게 아낄 때는 아끼고 그래서 종잣돈 젊었을 때 잘 목숨 걸고 아껴서 그리고서 그 돈으로 잘 투자를 하든 잘 불려나가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모으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그때는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제 돈에 대한 이제 생각이고 철학이고 돈도 그래서 절제할 땐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껴야 될 게 절제해야 될 게 행동이죠. 행동. 칭찬, 남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부풀지 말고 내가 좀 지금 작은 성공했다 해가지고 너무 남들에게 우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좀 실패했거나 남들에게 좀 비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나는 항상 좀 가능한 한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큰 요동 없이 그러면서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매일 반복하고 매일 만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에서 절제할 수 있으면 아까 책에서 나왔다시피 내가 소망하는 작은 성공은 1년에서 3년이면 꼭 이룰 수 있고 큰 성공도 10년이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제하는 삶, 절제함으로써 더 크게 성공하는 삶, 남들에게 더 존경받는 삶,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